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수입니다. 자,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26강 시작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차원 배열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번 26강에서 회전하기 문제 하나 살펴보고, 자, 27강에서 달팽이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2차원 배열 문제는 이제 모두 끝납니다. 자, 2차원 배열이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했더니 이제 다 끝나가네요. 자, 이제 알고리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거친 파도를 넘어야 되고, 자, 태풍을 넘겨야 되겠지만, 자,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자, 이번 시간 2차원 배열 회전하기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기사에서 기출이 됐어요. 한 번밖에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응용돼서 이제 출제될 때가 됐죠. 그죠? 근데 이 90도 회전 문제는 막상 쉽지 않아요. 이따가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조금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걸 어떤 이해를 해서 분석해서 시험장에서 문제 풀기는 어려워요. 이 문제는 값을 넣어보고 디버깅 해보면서 맞게 돌아가는지를 가지고 찾아내셔야 되는데 일단 이 시험을 보러 이제 이때 2010년도에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로 회전 문제를 다뤄드렸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셨는데 이따 기출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좀 응용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들 다 답을 맞춰내셨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디버깅 통해서 검증하는 연습을 워크시트나 모의고사로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 좀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탄탄하게 실력만 다져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세요. 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뭐 배수, 그 다음에 뭐 약수, 최대 공약수, 그 다음 뭐 소수,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뭐 2차원 배열에다가 숫자 넣는 거. 그죠? 우리가 뭐 이해 못할 내용이 없잖아요. 단지 순서도로 그걸 표현했을 때 그걸 분석할 수가 있느냐, 출제자의 의견을 분석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어떻게 응용돼 나와도 절대 우리가 뭐 이해 못할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도 돌려보고 값을 넣어보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뭐 거의 다 맞추겠죠. 그러나 만약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기출문제가 좀 많이 좀 응용돼서 나왔다면 설렁설렁 그냥 기출문제만 대충 풀어보고 이런 분들은 절대 못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당부드리지만 워크시트로 연습하셔야 되고 자, 본 강좌 다 끝나면 기출문제까지 다 끝나는 거니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리고 검증하는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라오시면 분명히 알고리즘 만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정보 처리는 절대 알고리즘 만점 못 받으면 합격 못 합니다. 뭐 한 개 정도 틀린다.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30점 만점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두 문제 틀려도 합격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 완벽하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90도 회전이 뭔지 보고요. 자,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마지막 2010년 이외의 기사 기출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 회전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를 이동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 배열에 자, 오행오열 A 배열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자, 지금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죠. 자, A 배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B 배열로 옮길 건데 자, 90도를 회전한 모양으로 옮겨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A 배열을 말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딱 돌려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A 배열 데이터를 B 배열로 옮기는데 90도 회전한 모양으로 옮겨라. 이게 바로 90도 회전 문제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께 A 배열 주고 B 배열 여기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A 배열을 90도 회전한 모양을 여기다가 써봐라 그러면 아마 못 쓰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90도 딱 돌리는 거니까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는 이렇게 들어올 거고. 아하, 이렇게 들어오겠네. 쓰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90도 회전 알고리즘이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자,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자, 먼저 힌트를 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A 배열의 일행의 데이터가 B 배열에 어디로 왔어요? 5열로 왔잖아요. 그죠? A 배열의 2행의 데이터가 어디로 왔어요? B 배열의 4열로 왔죠? A 배열의 3행 데이터가 B 배열의 3열로 왔어요. A 배열의 4행이 B 배열의 2열로 왔죠. A 배열의 5행이 B 배열의 1열로 왔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벌써 힌트 하나 잡으셨어요. 자, 보세요. 1행의 데이터가 5열로 갔죠. 그죠? 2행의 데이터가 4열로 갔죠? 3행의 데이터가 2열로 왔고요. 3열로 왔고요.
그 다음에 4행의 데이터가 2열로 왔죠. 그죠? 자, 4행의 데이터가 2열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5행의 데이터가 1열로 왔죠. 그렇죠? 그러면 규칙 하나 찾았죠. 자, A 배열의 행값을 가지고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A 배열의 행값이 만약에 R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B 배열의 열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6-R을 하면 아하. 이해되셨습니까? 자, A 배열의 3행에 있던 값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여기다 3을 대입해 보면 6-3. 아, 3행의 데이터는 3열로 갔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A 배열의 2행의 데이터가 어디로 갔느냐? 6-2, 4열로 왔다. 아하. 됐죠? 그죠? 그래서 딱 모양을 보면 90도 딱 돌리는 거니까 A 배열의 1행이 5열로 가더라 이 소리예요. 2행이 4열로 오더라. 됐죠? 그 다음. 자, 데이터가 옮겨가는 순서를 보면 1열, 2열, 3열, 4열, 5열. 그죠? 그 데이터가 어디로 왔냐면 1행, 2행, 3행, 4행, 5행. 그렇구나. 자, 그 다음 보세요. 1열, 2열, 3열, 4열, 5열. 1행, 2행, 3행, 4행, 5행. 저기에서 열이었던 값이 이쪽에서는 행으로 쓰이면 되는 거죠? 규칙 다 잡은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A 배열의 1행 데이터가 B 배열로 5열로 가더란 이야기죠. 자, 이걸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옮겨가더란 이야기예요. 자, 쭉쭉 추적을 해보면 보세요. A 배열의 1행 1열 데이터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왔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1행 5열로 갔죠? 자, 그 다음에 A 배열 1행 2열의 값이 2행 5열로 갔고, 그 다음에 1행 3열의 값이 3행 5열로 갔죠. 1행 4열의 값이 4행 5열로 갔고요. 그죠? 아, 이거 값을 이렇게 쭉 추적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가만히 규칙을 한번 보세요. 자, 가만히 규칙을 봤더니 A 배열의 1열, 2열, 3열, 4열, 5열의 값이 B 배열에서는 1행, 2행, 3행, 4행, 5행. 이게 무슨 소리예요? A 배열의 1열, 2열, 3열, 4열, 5열. B 배열에서는 1행, 2행, 3행, 4행, 5행. A 배열은 1행으로 고정되고 B 배열은 5열로 고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열값이 돌아가고 여기는 행값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A 배열의 열로 쓰인 이 값이 B 배열에서는 행으로 쓰이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A 배열에서 1행이죠. 1행으로 고정됐는데 B 배열에서는 5열로 고정됐죠. 자, A 배열이 1행인데 B 배열이 5행이라는 이야기는 이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 있죠. 5열을. 자, B 배열의 열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 배열의 행값 2를 가지고 6-R을 하면, 자, 이게 만약에 R값이라면 6-R을 하면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규칙 찾았나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A 배열의 2행의 데이터가 B 배열에는 4열로 가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쭉 입력되는 과정을 추적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옮겨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옮겨가는 거 다 설명 안 돼도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A 배열의 2행 1열이죠. 2행 1열의 데이터가, A 배열의 2행 1열의 데이터가 어디로 왔냐면 B 배열의 1행 4열로 왔죠. A 배열의 2행 2열의 데이터가 어디로 왔나 봤더니 B 배열의 2행 4열로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역시 여기서와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더란 이야기예요. 자, 가만히 봤더니 B 배열의 행으로 쓰였던, 자, A 배열의 열로 쓰였던 값이 B 배열의 행으로 그대로 쓰였죠? 그 다음 A 배열의 행값을 가지고 이게 R이라면 이 값을 가지고 B 배열의 6-R을 해서 자, 2열이라고 하는 이 R값을 가지고 열을 구할 수 있죠. 4열. 그쵸? 아하. 계속 갑니다. 자, 3행의 데이터가 3열로 갔죠. 데이터가 쭉 입력된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데이터들이 쭉 입력됐더란 이야기예요. 아하. 자, 따라서 역시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가만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배열의 열값이 A 배열의 1, 2, 3, 4, 5라고 하는 열값이 B 배열에서는 행값으로 그대로 쓰였고요. 자, A 배열의 행값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자, 이게 R이라고 하는 값이라면 6-R을 해서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 있더라. 됐죠? 끝났죠, 그죠? 아, 규칙 찾았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하는 걸 주소를 쭉 추적해 보니까 규칙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 지금 우리는 화살표 방향을 이놈이 이놈으로 옮겨간다라고 해서 A 배열에서 B 배열로 옮겨가는 걸로 화살표를 했지만 우리가 실제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자,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등호를 쓰면
우변의 값이 좌변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입의 관계라 했잖아요. 따라서 이놈이 이리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A 배열을 써야 되고 여기에 B 배열 값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A 배열 값이 B 배열로 어떻게 옮겨가느냐 화살표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에서는 우변의 값이 좌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A가 이쪽으로 오고 B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따라서 이놈을 한번 우리 알고리즘 공식에 맞게 등호를 이용해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A 배열 값이 B 배열로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A 배열을 기준으로 B 배열에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추적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 배열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이동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 배열을 기준으로 A 배열의 R행 C열의 값이 B 배열의 몇 행 몇 열로 이동하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소값을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찾아봤더니 A 배열의 뭐로 쓰인 값이 열로 쓰인 값이 B 배열에서는 행으로 쓰였더란 이야기죠. A 배열의 열로 쓰인 값이 B 배열의 행값과 같더란 이야기예요. A 배열의 열값이 B 배열의 행값과 같더라. 그러면 A 배열의 열값이 요놈 아닙니까? 요놈이 B 배열에는 행으로 오면 된다는 소리죠. 됐어요? 자, 따라서 B 배열의 C행이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그 다음 A 배열의 R이라고 하는 행값을 가지고 있는데 R이라고 하는 이 행값을 가지고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 있더라. 6-1을 하면 열값이 구해지고 6-2를 하면 열값이 구해지죠. 자, 따라서 이 R값을 가지고 6-R을 하면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은 뭐냐면 A 배열의 R행 C열 데이터가 B 배열에 어디로 옮겨가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A 배열의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쭉 해서 이 데이터들이 25개의 데이터가 B 배열로 이동하는 걸 추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A 배열의 데이터가 90도 회전했을 때 B 배열로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찾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 배열에 예를 들어 얼마를 해볼까요? 뭐 2행 4열이라고 해볼까요? A 배열의 2행 4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자, 추적을 해보니까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4열이라고 하는 값이 B 배열의 행으로 오니까 4행이 될 것이고 자, A 배열의 2행이라고 하는 이 행값, R값을 가지고 6-1을 해서 열값을 구하니까 4행 4열. B 배열의 4행 4열로 이동한다. 맞나요? 자, A 배열의 2행 4열 여기 있네요. A 배열의 2행 4열이 B 배열의 4행 4열로 이동하는 걸 추적할 수 있죠. 됐죠? 또 하나 해볼까요? 자, A 배열의 예를 들어서 얼마 해볼까요? A 배열의 1행 4열 해볼까요? 자, A 배열의 뭐 이거 해보죠. 1행 2열로 해보죠. 자, 1행 2열.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2열이라고 하는 값이 이쪽으로 행으로 오니까 2행이 되는 거고 자, 1행이라고 하는 A 배열의 R값을 가지고 6-1을 하니까 열값이 5열. 따라서 2행 5열로 간다는 걸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1행 2열의 값이 A 배열의 1행 2열의 값이 B 배열의 2행 5열로 간다는 걸 추적했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자, 공식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이 공식은 뭐냐면 이건 이제 암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은 뭐냐면 데이터가 A 배열에서 B 배열로 옮겨가죠. 그죠? 그때 A 배열, 데이터가 옮겨갈 A 배열 값이 B 배열에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추적한 거예요. 따라서 A 배열의 R행 C열의 값이 B 배열에 어디로 가느냐 이걸 찾은 겁니다. 따라서 A 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A 배열 값이 B 배열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행과 열값을 규칙을 통해서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A 배열 R행 C열의 값이 B 배열론 C행 6-R열로 가더라. 이런 공식을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대입을 해보면 A 배열 값이 B 배열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서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규칙을 봤더니 A 배열의 열로 쓰인 1, 2, 3, 4, 5라는 값이 B 배열에서는 그대로 행값으로 쓰이더란 이야기고 A 배열의 행값을 가지고 자, R이라고 하는 행값을 가지고 6-R을 하면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 있더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고 자, 이때 공식은 A 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A 배열의 값이 B 배열에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지를 구한 거예요.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서도를 그려보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 보시면 자, 똑같은 문제니까 자, 이런 직각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긴 데이터가 없으니까 옮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데이터가 없는데 뭘 옮기느냐.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 버려요.
여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만 옮기게 만약에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모양에 따라서 순서도 다 달라지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냐, 뭐 모래시계냐, 다이아몬드냐에 따라 다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든 없든 25개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편한 겁니다. 어차피 이거 몇 개 더 옮긴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그거 헛바퀴 돌아간다라고 해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이 데이터만 옮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A 배열의 25개를 다 옮기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죠? 여기 없어도 얘도 여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요놈 12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 복잡한 것 같지만 A 배열, B 배열 두 개 만들고 자, K 값을 0을 줬어요. K는 K 플러스 1을 하면서 K를 A 배열의 R행시열에 넣었죠? 자, A 배열의 R행시열, R을 잡아주고 C를 돌려줬으니까 행고정 열변화인데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배열은 요런 배열 아닙니까? A 배열. 지금 요 놈이 뭐예요? 직각삼각형 만들기예요. 직각삼각형 만들기. 자, 복습해볼까요? 행고정 열변하죠? 가로로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바깥쪽에서 R을 잡아줍니다. 자, 행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맨 처음에 1행 넣고 2행 쭉 해서 5행까지 가니까 1행부터 5행까지 진행시키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열값이에요. 자, 그 안에서 돌아가는 열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보니까 자, 규칙을 찾아보니까 R이 1일 때 열값은 어떻게 돌아갔나 봤더니 1열, 2열, 3열, 4열, 5열. 자, R이 1일 때 열값은 어떻게 돌아갔냐면 1부터 5열까지 돌아갔죠. R이 2일 때 봤더니 자, 2행에서는 1열, 2열, 3열, 4열까지 갔어요. 1열부터 4열까지 갔죠. 자, 규칙 보이시나요? 자, R이 3입니다. 3행에서는 어떻게 들어갔나 봤더니 1열, 2열, 3열로 들어갔어요. 1열부터 3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4일 때 봤더니 1열부터 2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자, 5행을 봤더니 1열부터 1열까지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C값, 시작값, 끝값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작값은 딱 보니까 상수죠. 항상 1열에서 시작했으니까 상수 1로 처리하면 됩니다. 끝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끝값이 바뀌죠, 지금. 자, 끝값이 변합니다. 따라서 이건 상수 처리할 수 없죠? 변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R밖에 없잖아요.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아하, 뭐예요? 6-R을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A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이해 못하신다면 말도 안 돼요. 자, 우리 직각삼각형 공부했고 자, 1열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값이 바뀌어요. 1열부터 5열까지 들어가고요. 1열부터 4열까지, 1열부터 3열까지. 따라서 6-R을 하면 자, 열의 끝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려주면 직각삼각형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부분이 90도 회전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90도 회전 부분이에요. 자, R을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C를 1부터 5까지 돌려주면서 자, 그래서 요 놈을 25개를 전부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25회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A 배열의 R행시열을 기준으로 자, 공식이 나왔죠. B 배열에서는 자, 열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C행이 되고 R값을 가지고 6-R로 해서 열을 구했죠. 그래서 아까 공식 그대로 쓴 거죠. 이렇게 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A 배열 값이 모두 25개가 B 배열로 이런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하나 잘 봐두시는 거죠. 그죠? A 배열의 R행시열 값이 B 배열로 옮겨가는 걸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A 배열의 4행, 예를 들어 4행의 2열 있네요. 4행 2열 값이 어디로 가느냐? 대입을 해보면 자, 2행이 되고 B 배열의 2행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4행이라는 걸 가지고 6-4를 하니까 2행 2열로 오더라. 자, 따라서 B 배열의 2행 2열로. 자, A 배열의 4행 2열이면 요 놈 아닙니까? 그죠? 4행 2열. 요 놈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B 배열의 2행 2열로 오더라. 여기로 온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배열 값이 B 배열로 어디로 가느냐를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A 배열을 R행시열 기준으로 보는 거고 이 R값과 C값을 가지고 데이터가 옮겨가는 B 배열의 행과 열값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행과 열값을 아까 우리 규칙에 찾아서 가만히 보니까 A 배열의 C값이 그대로 행으로 오더라. 그 다음에 A 배열의 행값을 가지고 6-R을 하면 B 배열의 열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A 배열의 행과 열값을 가지고 데이터가 이동할 B 배열의 행과 열을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 우리 봤으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25바퀴 돌려주면 25개의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90도로 회전한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도전해 볼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 시험장에 갔어요. 이제 2010년 2회 기사 시험 보실 때 이때 합격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셨어요. 시험장 갔는데 문제가 생뚱맞게 나왔어요. 90도를 P배열 값을 Q배열로 회전하고 Q배열 값을 또다시 P배열로 회전을 하랍니다. 이게 뭐야? P배열 값을 Q로 회전하고 또다시 이놈을 또 90도 회전하는 소리예요. 보세요. 자, 2468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90도로 딱 돌리니까 24680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돌리라는 거예요. 한 번을 더 돌려서 자, 이번에는 요 값이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일행에 있던 값이 5열로 갔고 다시 또 90도 돌리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저놈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90도 두 번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P를 Q로 돌리고 Q를 다시 P로 다시 이렇게 돌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열 두 개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시 요 놈을 이런 방식으로 P 배열로 옮기라는 소리예요. 두 번 돌리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그 기출 문제는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하고 관점이 좀 달라요.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봤던 거 공식으로 그냥 대입해서 풀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문제들 풀어내셨더란 이야기죠. 다 디버깅 통해서 푸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순서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관점을 본 거냐면 아까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봤냐면 P배열이 Q배열로 옮겨갈 때 그러니까 아까 A죠. 얘는 B고 그럼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A배열 값이 이 A배열의 일행의 값이 B배열로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따졌죠. 그쵸? 기억나십니까? 아, A배열의 일행의 값이 B배열로 봤더니 B배열 5열로 옮겨가더라. A배열의 이행의 값이 B배열의 4열로 옮겨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옮겨야 될 데이터가 있는 이 A라고 하는, 다시 말해 P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추적했죠. 따라서 아까 우리가 공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A배열의 R행 C열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구했냐면 데이터가 들어갈 B배열의 햄값과 열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점은 뭐냐면 얘가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추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C값이 이렇게 오더라. 그 다음에 R값을 가지고 6-R을 해서 구해주면 되더라. 공식 외우세요. 자, 이 관점은 A배열의 R행 C열 값이 B배열로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추적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볼 기출문제는 반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B배열, 다시 말하면 Q배열에 요 놈이 이리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Q배열의 일행에 들어올 데이터가 이 배열에 어디에 있는 놈인지를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이 놈이 이리로 가는 걸 추적했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기준으로 본 거고 그죠? 그래서 A배열의 데이터가 B배열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B배열의 행과 열값을 구했다면 이건 거꾸로 B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들어올 값이 P배열에 어디에 있는 놈인지 주소를 추적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Q배열의 일행의 값은 P배열에 어디 있던 놈들이에요? 1열에 있던 놈들이죠? 아하. 자, 이걸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여기에 Q배열의 일행 1열에 어떤 놈이 들어왔나 찾아봤더니 P배열의 5행 1열 값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P배열의 5행 1열 값 요 놈이 Q배열의 일행 1열. 요 놈이 이리로 옮겨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배열의 일행 2열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어떤 놈이 왔는지를 추적해 봤더니 자, P배열의 4행 1열 값이 옮겨왔더라. 요 놈이 4행 1열 값이 이리로 들어왔다 이 소리예요. 거꾸로 추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배열을 기준으로 Q배열의 일행 3열에 어떤 값이 왔나 추적했더니 P배열의 3행 1열 값이 넘어왔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일행 4열이 되죠. 일행 4열에 어떤 놈이 왔나 봤더니 2행 1열. 그죠? 2행 1열. 2행 1열에 있던 이 10이라는 값이 여기로 왔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추적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얘가 어디로 옮겨가는지 이놈 주소를 찾은 거고 여기선 거꾸로 여기로 옮겨올 놈이 저게 어떤 놈인지를 거꾸로 찾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미묘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데이터가 이쪽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찾은 거고 거꾸로 이번에는 여기로 올 데이터가 저기에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됐나요? 아하. 자, 그러면 규칙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그러면 딱 보니까 규칙이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P배열의 1열이라고 하는 값이 Q배열의 1행으로 갔네. 다시 말하면 P배열의 1열의 값이
Q배열의 1행으로 왔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P배열의 1열값이 Q배열의 1행이 됐네요. 그죠? 자, 따라서 Q배열의 1행값에 뭐가 왔냐면 P배열의 1열값들이 들어왔다. 이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6-10값을 하면 이쪽에 행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또 거꾸로 말하면 6-행을 하면 여기 10값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Q배열의 2행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추적해 보니까 P배열의 2열 데이터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쭉 이동한 것들을 추적해 봤더니 이렇게 주소가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Q배열의 2행 1열 여기에 온 데이터가 어디에 있었나 추적해 봤더니 여기 있었더란 이야기예요. 5행 2열에 있더라. 5행 2열 값이 2행 1열로 왔더라. 자, 2행 2열, Q배열의 2행 2열로 어떤 놈이 왔나 봤더니 P배열의 4행 2열 값이 왔더라. 4행 2열 값이 1위로 왔더라. 그죠? 그래서 주소 추적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가만히 저놈하고 똑같나 봤더니 요번에도 똑같이 P배열의 10값하고 Q배열의 행값이 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10값 행값 같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똑같죠? 아하. 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3행의 데이터가 이쪽에서 어떤 놈이 3행으로 옮겨왔는지 추적해 봤더니 자, 3열의 데이터가 3행으로 들어왔더란 이야기죠. 그 들어온 데이터 주소들을 쭉 추적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나오더래요. 자, 그래서 규칙 봤더니 또 똑같이 P배열의 10값이 Q배열의 행값. 자, 그 다음에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 똑같죠? 자, 지금 규칙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주소값을 쭉 써놓고 봤더니 이제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까하고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찾았어요. A배열의 R행 C열의 값이 B배열의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배열 값의 R행 C열 값을 가지고 B배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행과 열 값을 구했죠. 아까는 A배열 값이 B배열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를 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죠. Q배열, 얘가 아까로 치면 B죠. 그죠? B배열의 R행 C열 값을 가지고 거꾸로 A배열의 행과 열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B배열로 A배열에 어떤 놈들이 이동해 오는지를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따라서 아까는 A배열의 R행 C열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A배열 값이 B배열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행과 열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P배열의 어떤 놈이 P배열의 어떤 행, 어떤 열 값이 Q배열의 R행 C열로 들어오는지를 거꾸로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래서 이 R과 C 값을 가지고 P배열의 행과 열 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Q배열의 R과 C 값을 가지고 봤더니 Q배열의 R 값으로 쓰인 요 놈이 P배열의 열 값으로 왔네? 자, 그러면 P배열의 열 값 여기에 뭐가 온다? R이 오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Q배열의 C 값을 가지고 P배열의 행값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Q배열의 C 값, 열 값 1, 2, 3, 4, 5를 가지고 P배열의 행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1일 때 5, 2일 때 4, 3일 때 3, 4일 때 2, 5일 때 1이니까 6-C를 하면 자, 이게 R이고 이게 C 값입니다. 행은 R, 열은 C 값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6-C를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P배열의 행값은 6-C를 하면 되더라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데이터가 이동한 규칙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공식이 나오더란 소리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이쪽 놈이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찾은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어느 놈이 옮겨오느냐를 찾는 거예요. 이 놈이 이리로 옮겨올 건데 여기로 들어오는 놈이 어느 놈인지를 거꾸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 배열 이름을 똑같이 통일하자면 B배열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아까는 A배열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아까 문제는 A배열 값이 B배열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추적한 거고 지금 이거는 A배열 값이 B배열로 들어올 값이 A배열 어디에 있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B배열에 들어올 값이 원래 A배열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놈이 R,C가 돼서 이 R,C 값을 가지고 P배열의 행과 열 값을 거꾸로 구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쭉 써놓고 규칙을 봤더니 이런 공식이 나오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Q배열에 예를 들어서 이행사열로 올 데이터가 P배열에서는 어디에 있던 놈이냐 이걸 거꾸로 찾는 거예요. 자, Q배열의 이행사열에 들어온 데이터는 원래 P배열에 어디 있었나 추적을 해봤더니 6-C랍니다. C는 4니까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R값을 가져오래요. R값 2를 가져오니까 원래 P배열의 이행이열에 있던 값이 2로 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P배열의 Q배열의 이행사열은 그죠? P배열의 이행이열 값이 이렇게 왔다. 이걸 추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 놈을 가지고 어디에 있던 놈이 넘어온 건지를 추적한 거예요. 개념이 되셨나요?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근데도 용케들 풀어내셨어요. 자, 그러면 순서도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이 부분은 뭐냐면 A배열의 데이터, P배열의 데이터 입력받는 부분이에요. X는 1부터 5까지 갑니다. Y도 1부터 5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서 H값을 X행 Y열에 넣었어요. 그럼 H값을 봤더니 2, 4, 6, 8, 10, 12, 14, 16, 18, 20. 아하, 끝났죠. 1번을 못 푼다면 말도 안 되죠. H값이 1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H는 0을 초기값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씩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따라서 H는 H 플러스 2. 이걸 못 푼다면 말도 안 돼요. 그죠? 1번 거저주는 문제. 일단 6점 확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순서들을 봤더니 엄마 이게 뭐야? 반복문이 3개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중 반복문은 봤는데 지금 반복문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했죠. 등줄기에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야 유수 이 자식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유수가 막 떠오르면서 막 유수를 한 대 패고 싶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자, 맨 바깥쪽에 반복문을 봤더니 x가 2부터 1까지랍니다. 1씩 감소한대요. 2에서 시작해서 1까지 1씩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x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2에서 시작해서 1까지 1씩 감소하니까 2에서 1로 바뀌는 거죠. x값이 2였다가 1로 바뀌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순서들을 들여다보니까 x가 2냐를 물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디버깅이에요. 보세요. 1회 전에 x값이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도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 왔을 때 x가 2와 같으냐? 그럼 x는 2죠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1위로 오겠죠. 1회 전에 1위로 오겠죠. 그리고 크게 돌아가서 이제 x값이 2에서 1로 바뀔 겁니다. 2부터 1까지니까. 그죠? 1이 됐어요. 그럼 여기 왔을 때 x가 2와 같으냐? 노우죠. 따라서 2회 전에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런 거지? x가 그럼 뭐 스위치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그죠? 스위치 변수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일까? 가만 보니까 90도 회전을 몇 번 합니까? 2번 하죠. 그럼 90도 회전을 2번 하는데 첫 번째 90도 회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P배열 값을 Q배열로 90도 회전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Q배열 값을 다시 P배열로 90도 회전하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로 올 거니까 그죠? X는 2잖아요. X가 2냐?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는 P배열의 값을 Q배열로 옮기는 과정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꾸로 다시 Q배열 값을 P배열로 옮기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 놓고 가만히 보니까 자, 5번은 P배열 값을 P배열을 옮기는 거니까 여기 Q배열이 나오겠구나. P배열을 Q배열로 옮기는 과정이고 그 다음 Q는 자 4번은 Q배열이 나왔네요. Q배열을 P배열로 옮기는 거니까 여기는 Q가 나오고 여기는 P배열 나오겠죠? 됐죠? 아하, 자, 잡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죠. 바깥쪽에 돌아가는 이 X 변수는 결국 스위치 변수 역할을 하는구나. 물론 스위치 변수가 0과 1로 바뀌는 거지만 반드시 0과 1로 바뀌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1-1로 바뀔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한 번은 2로 하고 한 번은 1이 되게 만들어서 여기서 2와 같으냐 묻는단 말이죠. 그럼 한 번은 1로 갈 거고 그 다음은 1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스위치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X가. 됐나요? 그래서 한 번은 1이 오게 해서 P배열 값을 Q배열로 옮기게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다시 Q배열 값을 다시 P배열로 90도 회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셨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X는 벗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중반복문 나왔잖아요. 이중반복문 여기서 이제 90도 회전하는 부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H 변수를 1부터 5까지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H 변수가 아직 당장은 안 보여요. 그리고 봤더니 P배열의 L행 Y열이라 해서 Y값을 돌려줬어요. 자, 이제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될 게 뭐냐? 그럼 Y가 여기 나왔는데 Y값, 열값도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그럼 여기도 반복문이 올 거니까 자, 여기 반복문 형태니까 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 일씩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기 40개에서 그런 것들만 딱 골라내보면 한 대여섯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 중에 대충 골라보니까, 아, Y값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Y값이. 그럼 여기 뭐 Y는 돌려줘야 될까? 한번 대충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Y는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한다가 있더라 말이죠.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 자, Y는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한다. 한번 넣어볼까? 자, 그러면 Y가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고 X가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그럼 X가 2냐? 처음 X가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1회 전에 1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이 왔는데 P의 ln Y열 값을 자,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P의 ln Y열 값을 옮기랍니다. 어디에다 옮겨야 될까요? Q배열에다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Q배열의 행과 열값이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정답은 Q배열의 행과 열값으로 된 이런 형태일 거니까 보기 40개를 또 뒤져본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개 안 나오겠죠? 대충 대입해보는 겁니다. 그럼 몇 개 유형 중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Q배열의 행값과 열값인데 그럼 딱 봐도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H변수와 Y변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 Y행 H다. 그래서 Y, H 한번 너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니까 자, 여기는 Q를 P로 보내니까 P의 Y, H. 얘는 P를 Q로 보내야 되니까 Q의 Y, 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1회전에 X는 2니까 2로 옵니다. 그러면 P배열을 Q배열로 90도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X값이 1이 됩니다. 그럼 1이 오겠죠? 그럼 여기서 Q를 다시 P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답을 한번 넣어봤어요. P의 Y행 H열. P의 Y행 H열. 근데 문제는 생뚱맞은 이 L이 뭐냐 말이죠. L이.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공부했던 90도 회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90도 회전 문제는 규칙이 뭐 행이나 열값을 하나를 받은 다음에 하나는 뭔가 6 모시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L값이 나왔는데 여기서 L값이 어떤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란 이야기죠. 그럼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건 아, 여기에 뭔가 L이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네. 그러면 L은 하고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보기 40개 중에 이걸 찾는 거예요. L값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P의 L행 Y열 할 때 L값, Y값이 뭔가 변할 거 아니에요. Y는 어차피 여기서 변하니까. Y는 1부터 5까지 변하는데 그럼 L값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보기 40개 중에 이런 게 눈에 띄더라 말이죠. 6-H. 아하. 그러면 대충 넣어봤어요. 그러면 디버깅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게 돌아가는지 규칙을 찾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공식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여기다가 바로 6-H를 넣었던 거고 여기는 지금 6-H를 L에다 구한 다음에 L, Y라 그랬단 말이에요. 좀 돌려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X값이, Y값이, X는 처음에 2일 테니까 1이 오겠죠. 자, X값이 맨 처음에 1이에요. 그러면 H값은 1부터 5까지 가겠죠. 자, H가 처음에 1입니다. 그럼 보세요. L은 6-H라 그래요. 그러면 L값은 얼마가 됩니까? 6-H 하니까 5가 되죠. 자, 그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P의 L, Y는 그러면 P배열의 L, Y니까 5행 1렬이죠. P배열의 5행 1렬. 자, P배열의 5행 1렬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5행 1렬. 여기 있네. 요 놈이죠. 요 놈이 어디로 간답니까? Q배열의 Y, H로 간답니다. Q배열의 1행 1렬로 간대요. 요 놈이 Q배열의 1행 1렬로 간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그렇죠. 90도로 딱 돌리면 90도로 돌리면 요 놈이 1행 1렬 여기로 올 거 아닙니까? 90도로 딱 돌리면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따라서 P배열의 L행 Y열. 자, Y는 얼마예요? Y 1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L은 지금 5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L은 5행이죠. Y는 1렬이죠. 5행 1렬이면 요 놈 아닙니까? 요 놈이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Q의 Y행 H열로 들어간답니다. Y가 1이고 H도 1이에요. 1행 1렬로 들어간답니다. 따라서 Q의 1행 1렬로 가느냐.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보니까 자, 정답 찾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본 문제가 자, 지금 이게 90도 회전하는 문제인가요? QP. 그렇죠. 자, 그러면 요 42라고 하는 요 값이 1행 1렬로 왔죠. 맞게 왔죠, 그죠? 자,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한 것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맞게 돌아갔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나요? 우리가 돌려본 게 그렇죠. 여기까지 했죠? 자,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5행 1렬 값이 요 놈이 1행 1렬로 갔죠. 맞게 갔죠? 자, 그 다음에 또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H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H값이 1에서 2가 되겠죠? 그러면 L값이 얼마가 됩니까? 6-1을 하니까 4가 되겠죠? 자, L값이 4가 됩니다. 그러면
ln y열. 다시 말하면 4행 2열 값. 4행 2열이니까 4행 2열입니까? h값이 1에서 5가 되니까 그쵸? h행. y열이네. y열이네. y는 1이네요. 그러면 4행 1열이죠. 4행 1열 값이. 그러면 4행 1열이니까 여기죠. 요 놈이죠. 디버깅 천천히 하셔야 돼요. ln y열이에요. 자, 따라서 l은 4고 y가 1입니다. 4행 1열이죠. 4행 1열 값이 어디로 가냐면 q의 y행 h열. 1행 2열로 간답니다. 요 놈이 1행 2열로 갔나 보세요. 여기로 가겠죠? 1행 2열. 맞아요? 그렇구나. 맞게 돌아가고 있네. 뭔가 이제 희열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죠?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회전 될 때 h값이 3이 되겠죠? 그러면 6-h 구하면 L값은 얼마가 됩니까? L값은 3이 되죠? 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L값 3이니까 3행. Y는 1이죠. 3행 1열. 3행 1열이니까 요 놈이네. 3행 1열. 요 놈이 Q에 Y행 H열로 간답니다. 자, Y는 얼마예요? Y는 1이죠. H열은 얼마입니까? 1행 3열. 1행 3열. 자, 요 놈이 1로 옵니까? 그렇죠? 아하. 됐어요? 자, 맞게 돌아간다는 거 대충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알고 풀기는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지금 제가 풀었던 것처럼 대충 찍어 넣어 보면서 돌려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P배열의 L행 Y열. 그래서 L값을 6-H로 구한 다음에 L행 Y열 값을 Q배열의 Y행 H열로 보내니까 돌아가는구나. 계속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H값이 다음에 얼마가 되겠어요? H가 5까지 가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6-4를 하니까 L값은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2행 1열. 자, 2행 1열. 2행 1열이니까 요놈 아닙니까? 요놈. 그죠? 요놈이 어디로 가느냐? Y행 H열. 1행 4열로 간다. 1행 4열. 여기로. 맞게 갔죠. 그죠? 이렇게 돌려보세요. 계속 돌려보면 P배열 값이 90도 회전해서 Q배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값이 크게 이제 1이 될 거 아닙니까? X값이 1이 되면 이제 다시 시작하죠, 회전이. 다시 시작할 때 회전은 이번에 1로 오니까. Q배열의 L행 Y열 값이 P배열의 Y행 H열로 가니까 또 똑같이 9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Q배열 값이 다시 P배열로 90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거 많이들 맞추셨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와, 이거 어떻게 푸셨지 싶었는데 야, 그래도 훈련을 많이 하고 가셔서 처음엔 당황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디버깅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딱 보고 그냥 답을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이거 찾으라면 거의 못 찾아요. 그러나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답을 끼워놓고 디버깅을 통해서 돌려보니까 디버깅 되더란 이야기죠. Y가 1일 때 H가 1부터 5까지 들어가고 따라서 Y는 1로 고정됩니다. 그 다음에 H값이 1부터 5까지 가요. 그 H값을 가지고 L값을 구해요. 그 L값이 P의 행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는 6-H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막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L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H가 1일 때 L값은 5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H가 2일 때 L값은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들어가는 데이터를 쭉 한번 추적해 봤더니 90도 회전이 맞게 돌아가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푸시려면요 절대 못 풉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거 이해해서 주관식으로 여기 들어갈 답 막 골라라 그러면 한참 헤맬 거예요. 그러나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답 여기 들어갈 게 뭐다 유추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여기다 Y값, H값 들어갔고 여기 Y가 있는데 여기 Y값이 있더란 말이죠. 이 Y값도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Y값 변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 Y 증가값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Y는 1부터 5까지 찾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L이 행인데 L변수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L변수에서 초기값 0을 준 거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럼 뭔가 L값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상하다. 90도 회전이면 6-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정답을 막 뒤져봤더니 L은 6-H가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갖다 끼워놓고 이제 디버깅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디버깅 했던 것처럼 돌려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다시 Y값이 1이죠. Y값 1이면 H값 얼마가 됩니까? 맨 처음 1이 되죠. 그러면 L값이 얼마가 됩니까? 6-1에서 5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L행 Y열이니까 5행 1열이에요. 5행 1열. 요 놈이 어디로 간다고요? YH, Y행 H, 1행 1열로 간다고요. 얘가 여기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H값이 2가 되죠? 그러면 L값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2행 4열의 값입니다. 그죠? 1행 4열이죠. L행 Y열이니까. 자, L행 4행 1열이네. 4행 1열. 그죠? L행 Y열. 4행 1열. 4행 1열. 요 놈이죠. 4행 1열.
요 놈이 어디로 가나 추적했더니 Y행 HR, 1행 2열. 여기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맞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값이 3이 되면 L값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L행 Y열이니까 3행 1열. 3행 1열이면 요 놈이죠. 자, 요 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Y행 H열. Y행 H열. 1행 2열로 간답니다. 여기로 1행 2열이니까 어디예요? 1행, Y행 H열. 1행 3열이죠. 3이, H3이니까 1행 3. 여기로 온다는 소리죠. 요 놈이 여기로. 자,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값이 4가 되죠? 그럼 L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L값이니까 2행 1열. 2행 1열이니까 요 놈이죠? L행 Y열, 1행 2열. 자, 그 놈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Y행 H열, 1행 4열로 간다. 여기로.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순서도 돌아가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주면 여기서 P배열 값이 Q배열로 다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값이 1이 되면서 1로 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Q배열 값이 다시 P배열로 90도 회전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께 쭉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 90도 회전 문제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공식화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공식을 암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디버깅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천천히 제가 했던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들려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90도 회전 문제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배열 마지막 시간 달팽이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